이니셜 D의 정식 후속작인 MF 고스트가 드디어 애니메이션화가 되었습니다. 되긴 되었는데 저는 일본 넷플릭스에서만 보이길래 아마 차량 라이센스가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전혀 반영이 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외로 다른 곳에선 멀쩡히 반영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다른 작품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화를 쓴 작품인 이니셜 D의 후속작 MF 고스트의 반응이 이렇게 잠잠한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게다가 이니셜 D는 한국,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등 서양권 국가에서도 인기를 끈 작품인데 이들 국가에서도 반응은 상당히 조용한 편이죠. 그래서 이번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니셜 D는 원래 일반 대중을 노린 작품이 아니라 일부 자동차 마니아를 위해 기획된 만화입니다. 하지만 고갯길 레이싱이라는 생소한 요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서사를 절묘하게 녹여내서 자동차를 잘 모르는 일반 독자도 끌어들인 명작 중의 명작이죠. 그리고 이니셜 D 연재가 끝난 뒤 4년 만에 나온 정식 후속작인 MF 고스트도 레이싱의 매력을 잘 살려냈습니다. 주인공인 카나타 리빙턴은 영국에서 자란 소년으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일본에 옵니다. MF 고스트에 참가한 것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죠. 전작의 인기 캐릭터인 다카시 료스케는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 MFG라는 조직을 만들고 내연기관 자동차로만 펼치는 레이싱을 개최합니다. 주인공 카나타는 약 200마력에서 300마력 정도의 차량인 토요타 86으로 세계적인 슈퍼카와 레이싱에서 싸워 승리해야 하지요. MF 고스트는 2017년 9월 4일부터 고단시아 청년지인 주간 영매거진에서 연재되었습니다. 1권 초판이 25만 부가 나갈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으며 이후 2023년 10월에는 CG 애니메이션 전문 제작사인 펠릭스 필름이 제작한 TV 애니메이션이 반영되었지요. 작품의 평가를 하자면 우선 재미있는 건 확실하며 특히 소리를 활용한 연출을 높게 평가합니다. 여주인공 렌이 카나타에게 한눈에 반했을 때 카나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던가 뒤에서 라이벌이 바싹 추격할 때 공지능과 바람소리가 뒤틀리면서 사람을 조마조마하게 만드는데 이런 연출은 소리를 즐기게 해주는 애니만이 아니라 영화에서도 의외로 찾기 힘든 연출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실 때는 주변에 소음이 없는 곳에서 충분한 볼륨을 맞추시고 보길 권합니다. 레이싱의 긴장감도 훌륭하며 연출도 수준급인지라 자동차 팬들이 좋아할만 하지요. 그런데 정작 팬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아요. 레이싱 연출에 관해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지만 전작에서 보여준 레이싱의 박력을 잘 계승했다고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이니셜 D에 비해 평가가 상당히 박합니다. 전작의 장점을 계승했는데 그럼에도 인기를 얻지 못한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작가인 시게노 슈이치는 1981년 청춘 드라마인 우리들은 절호조로 데뷔했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별로였지요. 하지만 이후 후속작인 바이크 레이싱 만화 바리바리 전설이 인기를 끌면서 작가의 성격이 잡혔어요. 차나 오토바이가 나오면 최고의 작품이 되지만 인간 드라마는 좀 서툴다. 이니셜 D는 초판이 100만 부씩 팔려나갈 정도로 인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린 작품인 절벽의 꽃과 세일러 에이스는 권당 판매량이 1만 권 정도였고 평도 그리 좋지 못했죠. 즉 이 사람은 장점과 단점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게 두 번의 청춘물을 포기하고 다시 레이싱 만화로 돌아온 이유겠죠. 그만큼 작가에게 이니셜 D의 존재는 거대했습니다. 이니셜 D의 애니메이션은 1998년 TV로 1기가 반영된 이후 엄청난 인기를 모으면서 2014년엔 최종 기수인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인기에 반영되었지요. 그 외에 극장판 OVA는 물론 원작의 배틀씬에 추가 배틀씬을 넣은 특별판 영상까지 나왔는데 이런 작품들의 VHS, DVD의 판매량만 50만 장에 육박한다고 하니 얼마나 엄청난 인기인지 감이 오지요. TV판의 방영이 끝난 뒤에도 그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TV판 종영 직후 사실상의 리부트인 신극장판 3부작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봉되는데요. 저는 MF 고스트의 애매한 평가의 원인을 이 극장판 이니셜 D 레전드 시리즈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놓친 부분이 같거든요. 이 작품들은 각각 각성, 투쟁, 몽연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재능을 각성한 다쿠미가 투쟁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드디어 꿈을 현실화시키면서 최강의 상대인 료스케와 배틀을 펼칩니다. 이니셜 D는 레이싱 요소만 잘해서 뜬 작품이 아니죠. 성장 드라마도 훌륭했게 했던 것이고 그래서 신극장판도 이 점을 잘 살려냈습니다. 문제는 결과물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성우진의 교체가 말이 많이 나왔죠. 보통 성우는 성우가 사망했거나
하거나 은퇴했을 경우에 교체하는데 이 작품은 파이널 스테이지 방영 후 불과 2개월 만에 공표된 것이라 사망이나 고령한 이유가 아닐 테고 추측컨대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당시에 뜨는 신진성우를 기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상징인 유로비트를 쓰지 않은 것도 지적받았죠. 원래 이 음악은 이니셜 D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음악의 홍보를 위해 애니에 넣은 사례지만 원작의 분위기와 내용을 너무 잘 반영한 덕분에 지금은 이 작품을 상징하는 음악이 되었는데 신극장판에선 이유는 모르지만 이 유로비트가 빠져 있습니다. 신극장판의 내용에 유로비트가 어울리지 않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 나중에 유로비트를 넣어서 배틀 심한 편집한 작품 배틀 다이제스트가 나왔는데 이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죠. 팬들은 이 두 가지가 실패 요인이라 보지만 저는 그 이전에 각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생각해요. 극장판의 테마는 정작 성장으로 잡았지만 각색 과정에서 캐릭터의 매력은 물론 성장 드라마 요소가 희미해진 거죠. 이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케이스케가 정체모를 86에게 추월당하는 장면이죠. 86이 무리하게 코너에 진입하나 싶더니 관성 드리프트라는 하이 테크닉으로 빠져나가는 이 명장면은 타쿠미가 성능 낮은 차량 약점을 테크닉으로 극복한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형밖에 안중이 없던 케이스케가 넓은 시야를 갖고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앞으로의 전개의 복선입니다. 하지만 이게 신극장판에선 다르죠. 물론 86이라고 하는 대사는 만화나 TV판에도 나옵니다. 다만 만화 TV판에선 86이음을 알고도 방심하지 않다가 관성 드리프트를 보고 경악하는 장면으로 이어지지만 신극장판에선 추월당한 순간에 이 대사를 하면서 자기를 추월한 차가 뭔지도 모르는 타쿠미의 기술을 못 알아보고 86에만 관심이 팔린 허당으로 만들었죠. 이 작품의 인기 요인은 레이싱이지만 레이싱이 일반 독자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만화적인 과정을 곁들인 현실성이죠. 엄밀히 말하면 86은 고성능 차량이 아니라 설계 특성상 조금만 실수하면 조향이 어긋나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레이서를 키우는 차입니다. 절대 라네보, 스카이라인과 정면으로 뜰 차가 아니라고 하네요. 다만 이 작품은 주인공 타쿠미의 놀라운 기술과 재능 그리고 작품에서는 물음표로 나오는 튠업을 거치며 차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 아는 사람에게도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길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줍니다. 즉 86의 대활약은 만화적인 상상이지만 그게 완전히 뻥처럼 들리진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극장판은 각색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성을 듣고 처음 보기 시작한 팬들을 납득시키지 못했죠. 이후 나온 배틀 다이제스트에서 대사를 상당히 쏘한 걸 보면 아마 뒤늦게 이 문제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수가 MF 고스트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죠.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하는 건 단순히 움직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원작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매력을 그대로 담되 각본 및 구성을 새롭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뭐냐면 원작의 히트 요소와 주제를 살려 설득력 있는 후속작을 만드는 겁니다. 시티헌터, 신주쿠, 프라이빗 나이트의 경우 원작의 틀 자체가 1980년대 최전성기의 일본이었고 이 작품도 후속작인 만큼 80년대 일본을 그대로 담았지만 그 일본 이야기를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바람에 뭔가 안 어울린다는 평을 듣기도 했죠. 지금 시대의 과거의 작품 세계를 그대로 그린다면 과거 팬들은 끌어들여도 새 독자는 끌어오지 못합니다. 만화도 작품 이전의 사업인 만큼 새로운 독자도 끌어들여야 하지요. 물론 원작의 팬들도 납득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설득력입니다. 즉 MF 고스트의 숙제는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물론 작가나 출판사는 이니셜 D의 광풍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겠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그 이상으로 차갑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보고 설명하라면 작가의 장점과 단점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레이싱 묘사는 훌륭하고 그에 관련된 드라마는 좋지만 거기서만 벗어나면 삐걱이는 드라마, 이게 MF 고스트의 문제점을 만들었죠. 이 작품은 이니셜 뒤에 10년 뒤의 후일담입니다. 작품을 잘 보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이죠. MF 고스트를 만든 사람은 타카시 로스케이며 후미히로는 대회 운영을 감독하는 책임자, 주인공 카나타의 스승은 신화적인 고객길 레이서 후지와라 타쿠미죠. 심지어 카나타의 전투 스타일은 타쿠미의 그것과 판박입니다.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차를 활용하여 심리전과 기술로 적들을 제압하죠. 이 작품의 레이싱 장면은 정말 훌륭해서 이니셜 D 때 박력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즉 작가는 자신의 최대 장점, 자동차의 배틀을 묘사하는 능력을 이 작품의 무기로 삼고 있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이 장점을 녹여내지 못해요.
이니셜 D와 MF 고스트는 레이싱 말하긴 하지만 잘 따져보면 꽤 다른 작품이지요. 우선 배경부터 그렇습니다. MF 고스트는 자율주행 전기자동차가 대세가 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그 미래는 침체된 경제,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쇠퇴한 상황이죠. 이런 환경에서 료스케는 자신이 추구하던 고갯길 레이스를 전 세계에 스트리밍으로 방송되는 정식 레이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작품에 문제가 생기죠. 군마현의 경제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 동네는 농업, 직물 공업 등이 주인 곳이며 대규모 제조업 단지는 토요타의 자회사인 스바루뿐이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은커녕 2차 산업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마디로 발전하지 못한 도시입니다. 이런 지역의 현황 덕분에 이니셜 D에서는 슈퍼카가 나오지 않지요. 불법 레이싱이라는 현실도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포츠카만 나옵니다. 하지만 MF 고스트는 정식 사업인지라 굴지의 슈퍼카들이 레이싱에 참전하죠. 이 순간 독자들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86으로 다운힐을 공략하며 한 세대 위의 스포츠카를 공략하는 만화는 현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요타 86으로 램보르기니, 페라리와 싸우는 것에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저처럼 찰못이라도 말이죠. 만화에서 설득력은 중요합니다. 86으로 라네보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지만 작가는 엔진 교체 이벤트 타쿠미의 정신적인 성장을 그리며 성장한 타쿠미와 86은 라네보를 이길 수 있다고 독자들을 설득하지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성장시키는 차량인 86은 드라마에 몰입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차가 된 거예요. 그런데 토요타 86은 역시 성장이 테마인 차라 여러가지 튠업을 거치며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86의 마력은 고작 200마력에서 300마력, 600마력 이상의 슈퍼카와 싸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니셜 D에 나오는 고갯길은 일반 도로인지라 속도를 내기엔 그리 적합하지 않기에 타쿠미는 속도가 느린 차를 몰면서도 신기에 가까운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었지만 MF 고스트는 정식 레이싱 코스인지라 86이 페라리, 포르쉐를 이기는 건 설득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죠. 또한 불법 고갯길 레이싱은 밤에 이루어졌는데 덕분에 시야가 극도로 좁아서 독자들을 긴장하게 하지만 이 작품은 비록 안개가 꼈어도 낮에 열리는 정식 레이싱인지라 상대적으로 압박감이 덜하다는 레이싱 본연의 문제도 있지요.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은 자신의 세일즈 포인트를 하나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승부처는 주인공의 성장이겠죠. 타쿠미가 그랬던 말이죠. 하지만 MF 고스트의 주인공인 카나타는 레이싱 우승이 목표가 아니라 세계적인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 목표인지라 레이싱은 그저 과정에 불과하죠. 또한 기술은 물론 정신적인 면도 이미 성숙해 있어요. 타쿠미는 분타, 료스케 등의 멘토가 있었지만 카나타의 경우에는 오가타는 튜닝은 해줄 수 있어도 카나타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며 주위에 딱히 스승 같은 사람이 없는지라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레이싱 면에서 이미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첫 레이스에서 타이어 배분은 물론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 앞차를 공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을 정도로 능력 면에선 이미 최고치죠. 게다가 완전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천재 중의 천재만이 가진 최고의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이는 200마력의 차로 600마력을 공략하는 설득력을 위한 장치겠지만 라이벌의 존재감을 떨어뜨리죠. 즉 카나타보다 부족한 실력을 자동차빨로 극복하는 걸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실력자의 묘사가 나와도 전작의 료스케는 고사하고 신고만큼의 카리스마도 없는 거죠. 레이싱면에서 설득력이 무너지니 작가의 약점인 인간 드라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주인공 레는 카나타가 레이서라는 걸 알자마자 갑자기 뺨을 후려치는데 문제는 레이싱 모델까지 하는 그녀가 왜 카나타가 레이서라는데 이렇게 분노하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카나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일본 최고를 외치는데 이런 묘사는 80년대 만화에서 나왔다 몰라도 지금은 일본의 독자들조차 시대착오란 평을 할 정도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반응이죠. 사실 이 작가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자기 분야 이외에선 센스가 약간 올드한 면모가 많이 보였고 그게 인간 드라마, 청춘 드라마에서 고별 마신 이유인데 이니셜 D 때는 몰라도 지금은 그 센스에 거부감이 강한 시대인지라 독자들의 몰입을 더욱 깨는 겁니다. 그 외에도 한 집에서 살면서 렌의 알바가 뭔지 모르는 카나타, 완전 기억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렌의 정체를 모르는 카나타 등 여러가지 허술한 드라마가 독자들을 현실로 끌어오면서 전작 이니셜 D를 그리워하게 만들죠. MF 고스트는 자신의 최고 장기인 레이싱을 화려하게 부활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차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을 광팬으로 만든 드라마를 만드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참 안타까운 게 MF 고스트는 레이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좋은 면도 있어 이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래서 반응이 시원찮았던 게 아닐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